다음은 악당 해적 데비 존스 따라하기 말투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떠들썩하게 제대로 즐기려면 안대와 의족을 하고 보세요. 으르렁. 이야 여러분, 전리품을 찾아 항해하고 싶어 한 적 있나?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진짜 보물을 찾기 위해 자기 집 뒤뜰만 보면 된다고 내가 말한다면? 1980년대 한 훌륭한 여성이 바로 그렇게 했지. 그 당시는 배들이 여전히 항해를 하고 해적질을 하며 자유롭게 바다를 돌아다닌 때였거든. 그녀는 따분하고 무료한 육지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런던의 한 동네 벼룩시장에서 노점을 뒤적거렸지. 그녀는 분명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즉시 거대한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냈거든. 나도 그것에 푹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완전 내 취향이거든. 어쨌든 그녀는 아하라고 말하고는 당장 그걸 차지했지. 아니, 진정한 해적처럼 노점을 약탈하진 않았고 그냥 반지를 샀지. 하지만 겨우 15,000원밖에 안 했으니 그 점에 난 아무런 유감이 없어. 그 여성은 그게 장난감 반지고 그 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도 그걸 엄청 아끼고 좋아해서 30년 넘게 끼고 다녔지. 그녀는 감쪽같이 몰랐던 거야.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손가락에 낀 반지가 단지 작은 가짜 장신구 그 이상일 거라고 추측했다면 맞아. 2017년 한 보석상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 반지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어. 그 이후로 그 여성은 모험가 정신을 발휘해 마침내 그 반지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소더비 경매에 자신의 보물을 가져갔어. 이제 여러분의 턱이 갑판에 닿기 전에 잘 잡고 있어. 알고 보니 그 반지는 진품 19세기 보석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반지였던 거야. 틀림없이 술 취한 외다리 배사공들이 카드 게임을 하다가 잃어버린 걸 거야. 경매인들은 이 고귀한 여성에게 적어도 5억 2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이건 경매 전에 한 얘기야. 결국 그 다이아는 거의 10억 원에 팔렸지. 온몸이 떨리는군. 이제 보니 그 여성이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당연한 것 같아. 나 같은 해적들이 그런 보물을 쫓아오는 걸 조심해야 하지. 뭐라고? 어떻게 그녀가 직접 반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채지 못했냐는 말인가? 당연히 육지인간이니까 그렇지. 만약 그 여성이 소금에 쩐 해적이었어봐 그 자리에서 다이아몬드라는 걸 바로 꿰뚫어 보았을걸? 그런데 소더비 보석 부서장인 제시카 윈덤은 나와 의견이 다르더군. 그 다이아몬드가 현대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보석 커팅 기법으로 커팅됐다고 말했지. 더 반짝이게 만들기 위한 커팅 방식이 아니라 보석의 거대한 크기를 보존하기 위한 커팅 방식이었다고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저 싸구려 장신구라고 착각하게 된 거지. 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 보물을 묻을 때 이 점을 명심하겠어. 자, 이제까지는 실화였어. 그렇지?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줘서 이 늙은이가 알고 있는 다른 얘기를 몇 개 더 해주고 싶군. 그럼 먼저 로마 금화 은닉처. 이것만큼 늙은 해적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것도 없지. 내 하나뿐인 눈이 질투로 불타는군. 왜냐면 그 숨겨진 전리품을 발견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거든. 영국의 은퇴한 정원사 에릭 로스는 자신의 동료가 그곳에서 잃어버린 망치를 찾기 위해 금속 탐지기로 밭을 뒤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가 망치 대신 영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많은 로마 금화가 은닉된 걸 발견했지. 그는 그걸 당국에 알렸어. 이 무슨 멍청한 짓인지. 그리고 그들은 14,000개 이상의 동전, 반지, 팔찌, 그리고 다른 값진 물건들을 발굴해냈어. 젠장, 그걸로 좋은 배 한 척은 살 수 있을 텐데. 1993년에 그 전리품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모두 합쳐서 26억 5천만 원으로 요즘의 가치로 환산하면 50억 원에 달하는 돈이야. 내가 캡틴 실버비어드의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 얘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해야 할 것 같군. 벽에 구멍을 막는 데 쓰인 11억 원짜리 그림. 난 훌륭한 감식가, 김장가, 감정가가 아니야. 아우, 이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지? 난 예술을 잘 모르지만 예술품을 보면 가치 있는 그림은 확실히 알아. 이 인디애나 출신의 육지 사람은 분명히 그러지 못한 것 같군. 그 사람은 35,000원의 그림 하나를 사서 집벽에 구멍을 막는 데 사용했지. 그래도 꽤나 운이 좋은 늙은이였지. 그와 그의 가족들이 미술과 관련한 보드게임을 했을 때 그는 그 그림이 카드 중 하나에 있는 것을 본 거야.
마틴 존슨 히드의 금색 벨벳 위의 목련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었다고 해. 제목을 모르겠지만 꽃은 내 물품 보관함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하지만 금과 벨벳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군. 1999년 휴스턴 미술관은 그 가족으로부터 이 그림을 14억 5천만 원에 샀고 모두가 행복해졌지. 바로 나만 빼고 말이야. 약탈품을 손에 넣지 못한 게 아직도 한이 맺히는군. 미드램 주얼리.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금속 탐지기를 손에 넣어야겠다는데 이견이 없을걸? 1985년 테드 시튼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미드램 성을 돌아다니다가 뭔가 작은 것을 발견했어. 그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은 15세기 펜던트로 판명되었어. 금과 커다란 사파이어로 만들어졌고 양면에는 복잡한 그림이 새겨져 있는 거였지. 나라면 비밀 창고에 숨겨놓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걸로도 충분했을 거야. 하지만 그 교활한 시튼 녀석은 요크셔 박물관에 46억 원을 받고 팔았어. 내 생각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이건 정말 잘한 일이지. 새들리지 보물 창고. 만약 내가 땅 위에 재산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땅부터 파볼 거야.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 부부가 2013년 자신들의 땅 위를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에 참 바닷개 말고 그냥 평범한 육지개 말이야. 녹슨 깡통을 보게 되었어. 분명 그 사람들에게는 해적의 피가 흐르는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깡통 안을 살펴보기로 결심했거든. 과연 여러분이라면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파낼까? 아니겠지?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했는데 캔 안에서 19세기 동전 몇 개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땅을 더 파내기 시작했고 더 많은 동전이 들어있는 7개의 캔을 더 발굴해냈어. 모두 합쳐서 3천만 원 상당의 매장된 보물을 모았지. 하지만 아주 오래된 동전이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116억 원에 팔게 되었지. 헐, 그거면 엄청나게 많은 럼주와 폴리를 위한 과자도 많이 살 수 있겠지. 자, 폴리, 잘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원했던 전리품인데 말이지.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야. 이 공원은 아칸소에 있는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이 자유롭게 다이아몬드를 파낼 수 있는 공원이야. 이게 해적의 꿈이 아니라면 뭐겠어. 게다가 사기도 아니야. 1906년 이래로 수백 개의 보석이 그곳에서 발견되었거든. 하나뿐인 내 눈에 눈물을 쏟게 만든 것은 엉클샘이야. 1924년에 발견됐고 무게는 40캐럿, 즉 8g이 넘었고 이건 미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 것이지. 생각만으로도 내 시커먼 심장이 더 빨리 뛰는군. 관광객들은 매년 이곳에서 약 600개의 보석을 발견하지.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아칸소를 방문하면 꼭 가서 다이아몬드도 캐내도록 해. 그저 혹시 나를 본다면 방해는 하지 말고. 난 누구와도 전리품을 나눌 생각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 늙은이는 여러분이 이 보물 이야기들을 좋아했길 바래. 어때? 여러분이라면 혼자 가서 전리품 좀 찾아보고 싶은가?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주게. 그리고 이 영상에 크게 좋아요를 누르고 동지들과 공유하고 이 늙은이를 기쁘게 해주게나. 그리고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하기를. 호호하하하.